안녕하세요. 미국 재정가이 데니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유명 재벌가의 상속세금 액수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상속세액 약 12조 원이 국세청 1년 총 징수액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미국과 비교해서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속세는 수증자가 내야 하지만 미국은 주는 사람, 즉 고인이 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상속세는 비단 소수의 고소득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유언장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자산이 상속되지만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주별 규정에 따라 자산이 상속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인 경우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고 별도 자산인 경우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상속이 됩니다. 앞선 유언장 영상에서 유언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고인의 자산이 신속하게 상속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산, Non-Probate Asset들을 미리부터 만들어 놓으면 유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특히 본인 은행 계좌마다 반드시 베네피셔리를 지정해 두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상속 자산 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를 IRS Tax Form 706를 이용하여 9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연방정부에 내는 Federal Estate Tax와 주정부에 내는 Estate 혹은 Inheritance Tax가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 연방 상속세 면제 이상이면 초과 금액의 40%를 연방 상속세로 냅니다. 부부 사이의 상속은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 영주권자가 아니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녀에게 양도한 집에 거주하면 그 집은 본인의 상속 자산 총액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액수는 화면과 같이 역사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과거 트럼프 정부 때에는 면제 상한액이 약 12 밀리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현 바이든 정부는 이것을 예전 수준 금액인 약 6 밀리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명시하여서 향후 연방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정부 상속세율은 그림과 같이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정부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시는 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부 상속세율도 연방 상속세율과 비슷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과거 트럼프 정부의 유산인 지나치게 완화된 상속세 정책보다는 예전 정책으로 복귀하려는 현 정부 정책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으로 2015년도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테이트 텍스 플래닝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상속 관련 세금들을 미리 줄이는 플랜을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호사와 함께 여러 종류의 트러스트와 엔타이티스를 만들어서 생전 자산을 보호하고 양도세와 상속세금을 절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 검증 비용을 없애주는 제도이지 상속세 납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인의 상속 자산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외 자산도 포함이 되고 세금 내야 하는 증여액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많은 양의 상속세를 9개월 이내에 완납해야 하므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금융자산 준비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이 넘기게 되면 페널티와 미납 상속세의 복리이자 페널티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아둔 캐시나 여러 가지 에셋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RS Tax Form 4768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명보험의 Death Benefit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고인의 은퇴계좌인 401k나 IRA의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그동안 연기해놨던 세금을 먼저 완납하고 남은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필요 없는 생명보험 자산이 훨씬 유리합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상속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은 부모님 사후에 형제, 가까운 친척 아니면 위임을 받은 사람이 그 자녀를 평생 돌봐주어야 하므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계획을 한 가지 더 만들어야 합니다. 발달장애 자녀는 18세가 되어 법적 성인이 되어도 또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보조금 SSI와 정부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름으로 부모님 상속 자산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장애 자녀에게 남길 자산은 Supplemental Lease Trust라는 곳에 옮겨놓습니다. 이 트러스트에 남긴 자산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고 트러스트의 자산을 본인 사후 자녀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Supplemental Lease Trust에 들어가는 자산으로는 부모가 지정한 특정 재산과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ILIT)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의 자산을 자녀나 친지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상속, 에스테이트와 증여, 기프트가 있습니다. 자산 이전이 사망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증여이고 사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속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 대상 1명당 1년에 16,000불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자산을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부터 매년 면세 한도액만큼 증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속 계획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연간 무료 증여 한도가 넘어서는 증여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보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증여세 보고 IRS 텍스 폼 709으로 하여 평생에 걸쳐 한도를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망 후 상속세액을 계산할 때 평생 증여세 보고한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Unified Tax Credit 2022년도인 경우엔 12밀리언 정도, 한도를 벗어나면 벗어난 금액에 대해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국 재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